용산 미군기지 게이트 앞. 거리의 뮤지션들이 조금은 낯선 소리로 공간을 채웁니다. 또 다른 게이트에선 퍼포먼스도 벌입니다. 촬영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 있어도 안 돼. 이 건물 자체 안 돼. 여기는 저기 정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단의 땅인 용산 미군기지. 이곳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예술가들의 몸짓입니다. 전쟁 끝나고 막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걸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어려운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전체 땅 주변에 막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의 담벼락이 제일 높고 힘든 담벼락이었던 것 같아요. 용산은 굴곡진 100년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긴 땅이죠. 항상 최고의 권력자들이 탐하던 공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용산 참사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또 다른 용산의 아픔. 상처 많은 땅 위에 훈풍이 불고 평화가 돋아나는 용산의 봄날을 바라며 오늘 기억 위를 걸어볼까 합니다. 요즘 참 걷기 좋은 계절이죠. 문학평론가이자 작가인 이광호 씨는 몇 해 전 용산을 거닐며 수필집을 냈습니다. 용산에는 참 걸을 곳이 많습니다. 그 걸을 곳이 많다는 게 풍경이 이쁘거나 뭐 이를테면 그것이 아름답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용산을 걷는다는 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시간대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용산엔 구석구석 그 시절 건축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영동 한 구석. 당시의 시장이 마치 드라마 세트장처럼 남아있는데요. 1922년 세워진 용산 공설시장입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내선일치를 위해 세워진 호국신사로 오르는 길이었죠. 아픈 역사는 현대에도 이어집니다. 한창 신축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한강로 2가.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곳이죠. (2009년) 용산 참사의 현장입니다.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습니다. 또 강제 진압 과정에서 20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도심 속에서 벌어진 진압 과정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구속된 한 남자가 가족들과 나누었던 그림일기. 거기엔 당시의 분노와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4년의) 복역 기간 동안 그나마 그림이 있어 10살 난 딸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전직 금은방 사장 김재호 씨. 여기로 이제 똑바로 일직선으로다가 시장 통로였었어요. 딱 끝에까지. 그의 20년 삶의 터전이었죠. 왼쪽 편으로다가 저희 가게가 있었죠. 한 10m 정도 들어가서. 그 자리에 지금 건물이 딱 이렇게 들어섰네요.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졸지에 철거민이 된 김재호 씨는 30여 명의 세입자들과 건물 옥상 위로 올랐습니다. 시위를 시작하고 단 하루,
한겨울 신새벽, 경찰의 강제 진압이 시작됐죠. 한동안은 마음이 참 안 좋아서 이 근처를 저희가 안 지나갔어요. 제가 주변에 저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서 가던가 뭐 이랬지 요 근방을 오질 않았어요. 그래도 용산을 떠날 수 없어 그는 인근 빌딩에서 경비 일을 하며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위에 새로운 용산이 세워진다는 사실이 작가의 촉각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산은 제가 단절과 망각의 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공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철길이라든가 높은 담벼기. 또 한편으로 보면 용산은 거의 수직적으로 뭔가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거죠. 그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보다는 오히려 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두려움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용산 관찰자 이광호 씨에게 철도는 오래된 기억을 퍼올리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1904년) 러일 전쟁 후 일본의 주도로 본격화된 철도 건설. 이는 조선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이 이 종로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철도가 들어오면 모든 물자나 사람의 이동 이런 것들이 남북측으로 간다고. 이 서울에서 용산으로 해가지고 철도를 따라서 부산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권력의 이 흐름이라고 할까 축도 동서에서 이제는 남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거지. 특히 용산역 개발은 군사적 목적이 강한 사업이었습니다. 일제는 철도 건설과 함께 용산에 군사기지를 세워 아시아 침략의 발판을 삼으려 했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로서는 거기가 광대한 땅을 확보하기가 쉽고, 또 하나는 용산에서는 서울로 오는 기차만 아니라 거기에서 분기해가지고 지금은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는 경의선이 거기서부터 갈라졌어요. 또 동쪽으로 가면은 한강변 따라가지고 청량리를 지나서 원산으로 가는 경원선도 거기서 갈라지고, 앞으로는 중앙선이라 해가지고 저쪽 안동으로 가는, 이렇게 철도가 거기서 다 갈라져 나가게 되니까 용산이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철도의 메카가 됐어요. 메카. 철도 건설과 함께 일제의 주요 근거지가 된 용산.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우선 필요한 건 땅이었습니다. 1904년에 일본군은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이른바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합니다. 한일의정서에는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한국 땅 어디나 임의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굴욕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구한 땅이 이제 주로 군사기지 그리고 철도부지, 이제 서울, 용산, 평양, 의주 등지에서 실제 1000만 평에 달해요. 그중에 용산에서 이제 지금 용산에서만 한 150만 평 정도를 강제 수용하겠다고 통보했고, 일제가 강제 수용한 거대한 땅은 조선 사람들의 유서 깊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일본인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둔지미 마을이라고 해서 약간 이태원 근처 저쪽이거든요. 저 언덕 너머에 이제 이태원 마을 근처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둔지미 마을은 이제 조선 시대에는 둔지방이라고 불렀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남산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성을 수비하던 곳으로서 둔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둔전은 군사들을 먹일 군량을 재배하는 농지인데요. 조선시대 용산 일대엔 도성 수비병이 주둔하던 둔지방에 설치돼 있었고, 거기에 둔전도 있었던 것이죠. 위치는 남산에서 내려오는 둔지산 끄트머리. 병사들이 주로 생활하던 오래된 마을이 둔지미 마을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이 지역을 군사기지로 수용하겠다고 통보했을 당시에 용산 일대 그 일본군이 수용한 그 지역 내에는 무려 분묘가 111만 7천 개가 있었어요. 당시 서울 시민이 25만 명 정도 거주했는데 무덤이 그 4배가 넘는 111만 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일본군이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1000만 평 수용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평당 이전, 당시 설렁탕 한 그릇 값이 한 50전 됐어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묘지와 전답을 넘겨야 하는 주민들이 시위까지 벌였는데요. 일본 헌병들과 충돌한 사건이 당시 신문에도 실릴 만큼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거기에 대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은 자기 집도 내놔야 되고 자기 땅도 내놔야 되고 또는 이 묘 있잖아요. 묘도 내놔야 되니까 저항을 많이 하죠. 그냥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요새 말로 하면 시위를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걸어서 지금 한성부까지 걸어와가지고 한성부 그 당시 요새 말로 하면 서울 시장 아니에요? 시장 앞에서 이거 땅 내놓을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런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람도 생기고 얻어맞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용산 역사자료 속에서 둔지미 마을 사람들의 기념사진 한 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집단 이주해 만든 마을이 용산 동남부에 위치한 보광동. 과연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보광동 일대를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70년대 왔어 이제. 아 70년대에 오셨어요? 70년 왔어. 이러다가 하나 아니 모르겠네.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게 1960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던데 그때 하나 없대요? 다 몰라. 이제 집까지가 경기도 가나. 내가 60인데. 5년도에 왔나? 65년도에. 당신 여기. 그래서 한강에서 빨래해 있고 공동수도 퍼먹고 그랬어. 공동수도. 그리고 이거 상용사 주택이 이렇게 상용사가 해서 물통 쭉 놓고 삼경로당 그 어딘 가면 여기 쭉 올라가면은 그 코너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고 그 뒤가 삼경로당이야. 거기가 좀 사람도 많고 오래된 사람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알려준 또 다른 경로당. 실례하겠습니다. 네,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옛날 찍은 사진이지. 1960년 정도에 찍혔다고. 이게 저기 연씨 할아버지같고요. 여기 저기 신광규 씨인가요? 이 두 분밖에 전 모르겠어요. 이게 인준 씨고. 예? 인준 씨. 아 김인준 씨. 아 맞아요. 아 이제 생각이 나나. 이분은 누구시죠? 이게 이 김문산 씨의 이제 글쎄 그쪽에 아니죠. 그 요분이 이제 사당을 만든 거예요. 요분 아버지. 아버지. 예. 아버지께서 이제 거기 둔지미 쪽에 살다가 거기 이 사당도 그쪽에 있었다고 그래.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거기를 군용으로 사용하고 이제 연병장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 살던 분들을 전부 다 이쪽에다가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강제 이주해서 그때 이 사당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기 다시. 당시 150가구를 이끈 주역은 그 마을 어른이었던 김인준 씨였다네요. 김수왕 씨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할아버님께서 뭐 증조 할아버지인가 고조 할아버지가 이제 대표분이었단 말이에요. 막 거기 마을에. 그분이 이제 전부 그 이주민들은 데리고 같이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그 얘기만 들었지. 김성 스님은 혹시 이 마을에 살고 계신가요 지금? 아니에요. 저쪽 이사 갔어요. 오래전에. 아 어느 쪽으로 가셨나요? 저기 청평. 아 그 경기도 네. 청평. 네. 월님이시면서 후손을 만나게 되면 벙어리 냉가슴 앓던 둔지미 마을의 속사정을 전해들을 수 있을까? 이분 신광규 씨.
제작진은 둔지미 마을의 흔적을 찾아 청평으로 향했습니다. 아, 김수환 선생님이시나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지금 김수왕 씨는 삶의 여러 풍파 속에서도 집안의 옛 자료들을 귀하게 보관했답니다. 이거 글 작성한 사람의 이제 사인이 있고 고향군 한지면 둔질이 토지조사복을 나 이제 1915년도에 둔지미 마을을 징발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집단 이주를 이제 중저부께서 저 계신데 이 어른이 보안동 이제 산십번지라는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그 갖고 넘어오신 이제 근거걸다 이게. 무려 10대에 걸쳐 장군을 배출한 무사 집안의 용산 토박이들.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혔습니다. 우리 어른들부터도 가장 붕괴했던 게 토지를 뺏긴 거는 그런 대로 이제 또 나라도 뺏기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조상들 모시는 이제 분명 이제 산소들까지 강제로 이제 그걸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에 더 격분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 저기서. 억울함을 누르고 마을 전체가 멀지 않은 곳에 새 터전을 잡은 건 해방이 되면 다시 돌아갈 거란 기대 때문이었다죠. 우리 이제 친척 되시고 당시에 그걸 뺏기시고도 그 분통하시고 저들에도 임진왜란도 7년에 끝났는데 너네가 저해 10년은 가겠느냐. 다시 해방만 되면 다시 우리 땅 찾지 않느냐. 해방되자마자 미 군정청이 이제 그 지역에 들어왔고 또 얼마 있다가 6.25가 터져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미군이 이제 점령하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참 묘한 운명의 땅이죠. 일제 군사령부가 있던 거대한 땅은 전쟁 후 고스란히 미군의 차지가 되었고 거기에 높은 담장이 쳐졌습니다.